가능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권의 책도 쓰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각 권 360쪽의 책을 10권이나 되는 긴 호흡으로 풀어낸 역작이 있습니다. 이담 대하 평전 소설 논계 애기씨의 저자 정이담 작가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논계 애기씨 작가 정이담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논계 애기씨를 발간하셨어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담 대하 평전 소설 논계 애기씨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이제 무려 10권으로 집필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량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전에도 많은 그 논계에 관한 책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그 우연한 기회인데요. 네. 우리 한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뭐 그야말로 가깝지만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이기도 네. 하고. 그 1993년도로 그 기억되는데요. 어떤 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 그 후쿠오카에 사는 네. 그분 하여튼 뭐 그 이름도 좀 일본 네. 사람들의 이름은 저희한테 좀 낯설긴 한데 네. 우에스카 하쿠유라는 분이 네. 진주에 와서 당시 1593년도 촉성루에서 그 일본 외장 네. 죽은 외장과 농계에 관한 우리 이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농계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네. 결코 가까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에서는 죽은 외장이 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네. 네. 이걸 바로 잡고자 하는 일부 같은 뭐 시민 단체와 네. 네. 그다음에 또 관련 단체에서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자체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상당히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네. 다시 한번 이를 환기시킬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제가 칼럼 내지 기고문을 쓰려고 하다가 네.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가 네.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두세 권 정도에서 쓰려고 했던 책들이 네.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셨군요.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꽃다운 나이에 정말 순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기에 대한 소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평전 소설은 또 어떤 장르일까? 예. 그게 좀 먼저 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뭐 평전 소설은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네. 자신의 생각을 같이 풀어놓는 것들이죠. 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 수필적인 생각성도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네. 쓰다 보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발생되기까지는 네.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구조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네. 느끼는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은 네. 환경 탓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렇지만 뜻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지와 환경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삶을 바라본 시각을 네. 작가의 시각으로 쓴 것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앞서 서두에서 예. 논계에 쓰게 된 배경 예. 또 그 과정을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차별성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또 10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양 그렇게 써야 할 것이면 할 말도 많다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칼럼을 준비하다가 예. 두세 권 정도로 생각했다가 예. 이렇게 예. 됐다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주제는 역시 역사의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 의식은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사회를 이제 두 개로 봤는데 하나의 네. 개인과 음,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관계라고 보는데 네. 왜 어떤 한 특정인이 그런 특정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그 전반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큰 주제가 되겠지만 그 하부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게 되면 평범한 일상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게 되면 사실은 영웅이든지 영웅 같은 존재가 필요 없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위기 시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런 평화시라든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에서는 굳이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삶 속에서 특정한 순국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네. 그만한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이것은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역사 의식을 또 우리가 네.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네. 우선적인 주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은 최근 들어서 더더욱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맞습니다. 더더욱 다가오는 그런 예. 문장이기도 하는데요. 예. 또 우리 논계기시에서는 어떤 그 소중함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또 더 궁금해집니다. 이 시대에 특히 시의성 또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사실 이 10권이나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역사적인 사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썼고 네네. 그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네. 과연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아울러 좀 다시 한번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왜 조선시대 때는 노비들이 이렇게 많았었는지, 네. 그다음에 그 계층 간의 어떤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를 어떤 식으로 해서 500년 이상을 갖다 유지시켜 왔었는지 하는 것을 네. 이제 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됐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많이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네. 1592년도에 임진년이고 1594년이 이제 개사년인데 예. 두 해를 합쳐가지고 용사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또 정윤재난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무언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심하게 정말 아른다 한다면 우리가 문병 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일상이거든요, 사실이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네. 금방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네. 또 가서 또 용케 살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마도
10대가 가진 지금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10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좀 달랐을 건데 네. 낙엽만 내려들어도 꽃잎만 피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정말 좋을 그 나이에 네.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나이에 정말 이런 것이 너무 빠르게 졌다는 측면에서는 네. 저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10권이나 되는 그 대하 소설 분량이 정말 방대합니다. 예. 이 사료를 예. 어떻게 다 찾으셨는지 예. 궁금해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은 누가 써도 네.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네. 저도 이제 그 사료 이 자료들을 찾으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구전되어 오고 있는 말들, 네. 예. 그래서 그 장수와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쓰는 기간이 아쉽게도 코로나와 같이 맞물렸어요. 그러셨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어른들 기억하는 분도 많지 않고 네, 설령 네.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분들께서 네. 코로나 마스크 쓰면서 시국에 참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찾아가도 별로 반기지도 않고 네. 저도 찾아가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좀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네.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가 구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갖다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네. 하는 그것이 조금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좀 수월했다고 봐줘야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자료들을 네. 했고 네. 또 요 최근에는 또 조선왕조실록이 완전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본은 약간은 뭐 수정할 필요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 승정원 일기 아마 제가 뭐 그한 수백 분 이렇게 떠들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그 선조 이전에는 없고 네. 임진왜란 이후부터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식으로 제가 자료 수집에 좀 어려움을 얻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제일 마지막 권에 네. 좀 너무 억울해서 자세하게 좀 쓰는 부분들이 얼마나 예. 힘드셨으면은 예. 네 그러셨군요. 근데 아마 또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큰 또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진행을 해가는 과정이 그래도 조금 다른 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경우보다 좀 나았던 게 우리 선생님은 칼럼니스트 또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더 그 자료를 보는 시각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쓰는 과정 늘상 평생을 글만 쓰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네, 할까요? 뭐 네. 낯설지 않았었는데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자료를 찾았을 때 이것이 정말로 다른 곳에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확인하는 작업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네, 고증의 절차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할 만한 부분이 없는가 네. 이런 확인한 작업이 시간이 좀 꽤나 좀 걸렸었는데요. 네.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세밀하게 거치면 뭐 저 아닌 다른 분도 훌륭하게 좋은 작품 써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과 평소에 익숙하게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뭐 처음으로 쓰는 소설 그것도 무려 10권짜리 대하 소설인데 어떠세요? 이 칼럼니스트라든가 또 강의를 하실 때 하고 이렇게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무엇이 더 어렵냐라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들였는데요. 확실히 그 책을 많이 쓰는 분량이 많다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아닌데 네.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주제 의식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네. 그 칼럼이라든가 기고문은 이제 문장이 짧다 보니까 수월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럼 어렵죠. 근데 네. 여기 소설책까지 더 어려운 것은 네. 그 읽는 그 독자들이 네.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층에 맞춰야 될 것인가라고 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네. 되게 초등학생, 중학생도 읽을 만한 수준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사례적인 측면을 제가 좀 고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네. 네. 썼던 부분이 그 지방 방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예전에 썼던 그 단어들, 잊혀졌던 단어들을 제가 좀 되살리기 위해서 썼던 부분들이 네. 오늘날에는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는데 조금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 어떤 독자의 말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은 또 이런 것들인데요. 그 문장이 좀 아름답고 수려하다.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쓰려고 했느냐라고 마치 여성 작가가 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해 순국 의랑이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글 자체는 사변적이다, 사색적이다. 근데 내용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어휘는 순하고 예. 아름답다. 예. 네, 문장은 아름답다 이런 이제 평들이 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그 반응이 책의 내용 전개상 필요했는지 아니면은 또 작가님이 의도한 것인지 그 점도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소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나름대로 특권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갖다 마음껏 발휘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독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걸 갖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네. 또 다른 어떤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우리 전북 지역에 계시는 많은 문인들께 많은 고마움을 좀 느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아시다시피 그 전북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좀 훌륭한 분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그 10권짜리 썼던 그 우리 최명희 그 네. 작가님의 혼불 같은 경우는 네.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수려해서 네. 그 불란서에서 어떤 그 한국어 교재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굳이 그것을 흉내내려는 것은 아니었었지만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네. 한글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어떤 상황을 누구한테 설명한다 하더라도 네. 미흡게 말할 까닭이 없어요. 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어휘력만으로도 이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말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가급적이면 그런 말들을 우리 문학 작품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자에 들어와서 많은 뭐랄까 좀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막장 드라마니 뭐 네. 가급적 너무 거친 말들이 쓰는 것들 맞아요. 이게 우리 사회를 갖다 과연 그 선진 문화에 하여튼 이런 거로 가는데 네.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의도적으로 미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장을 좀 뽐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좀 합니다. 아름다운 말도 좀 많은데 네. 그런 말들을 우리 책에 담아서 누군가에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뭐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도 뭐 아주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에서는 그 대하소설 10권 분량의 대하소설이 예. 최명희 선생님 혼불 이후에 예. 정말 오랜만에 예. 그런 느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 정의담 작가님께서 조선시대의 방언이나 그때의 시대상, 풍속, 단어 이런 것들에 충실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 자체만으로도 사료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의도했습니다. 물론 네, 다 담을 네.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시조라든가 네. 특히 이제 그 시대상을 보게 되면 그 송광정철 네. 님의 송미인곡, 삼미인곡, 관동별곡을 참고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아름다웠던 어이들 정말 맞아요. 잊혀져서는 안 될 단어들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단어들을 좀 더 좀 사용하려고 네. 노력을 의도적으로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네. 항해 순국 의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항해 순국 의랑 사실 이 말은 제가 썼다기보다도 그 1950년대 그 뜻 있는 분들이 네. 농계님의 어떤 순국을 보면서 예. 그냥 그 기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너무 폄하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해서 네. 그분들께서 써오셨던 말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아. 재인용했던 것이지. 네.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이제 뭐 항외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만은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 뭐라 하면 그 독립운동, 민족, 네. 어떤 뭐 부흥 네, 네. 뀌하셨던 도모하셨던 분, 뭐 예. 이런 정도로 그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 항거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순국하셨고 네. 의로운 여인이다. 예,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 사회자님께서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저도 네. 항회 순국 의랑 참 좀 생소하긴 하지만 네. 작가님 덕분에 참 이런 말은 우리가 오래 기억해서 네. 좀 많이 전파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어떠세요? 이 책을 10권을 집필을 하시면서 뭐 욕심, 작가로서의 바램 이런 것도 더 그 혼을 갈아 넣기 때문에 더 많이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말을 하면서 아까 좀 뭔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프랑스의 그 잔다르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시대 상황은 다르긴 하겠지만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했을 때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 어떤 프랑스 입장에 보게 되면 영국군이 외적이니까 물리쳐야 네. 되고 네. 근데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고 네. 누군가는 이걸 갖다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제 잔다르크가 네. 했던 것처럼 네. 1593년 그 계사년에 그 농계님께서 그 꽃다운 나이에 자꾸 제가 꽃다운 나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맞습니다. 네. 잔다르크하고 농계님이 그렇게 하셨던 활동의 나이가 19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두 분을 좀 비교한다는 건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기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뭐 장수와 진주에서 네. 그런 기린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못지않게 아까 제가 서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그런 좀 가서는 안 될 이런 행위들을 네. 자제를 시키기 위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성토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거 목소리는 좀 있을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네. 뭐 또 작가로서의 바람은 이런 것들이지만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사실은요. 네. 많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서 네. 그동안의 그 잊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네. 더욱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거나 좀 고치시키는 계기가 네.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떤 지식인들의 권장 도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작은 네, 네. 바람입니다. 그럼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전북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역사에서 다시 우리가 예. 반추하고 상기하고 음. 재고하고 오래오래 기려야 할 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이 책이 아니라 예, 예. 정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 다시 한번 좀 우리의 혼을 상기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논계 애기씨 이담 대하 평전소설 10권의 분량으로 대하 소설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이담 대하 평전소설 논계 애기씨의 저자 오늘 정이담 작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많이 감사하고 많이 네. 배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